HK이노엔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16.6%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9.6%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1회전으로 낮은 상태고 PBR은 1.0이 되겠습니다. 2024년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K이노엔 1조 클럽 초읽기 K캡 미일 진출 속도라는 제목으로 정승필 아이뉴스 24에서 1월 16일 보도한 내용을 봐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은 7,713억 원으로 전년 3분기보다 16.6%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0%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 차이 플러스 13.4%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은 61.6%로 4%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4,013억 원으로 4.9% 증가했습니다. 수루풋율이 더 높기 때문에 TO의 생산성은 1.18로서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737억 5,800만 원으로 44.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10.6%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9억 8,2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9.6%이고 원가 영업이익률은 9.2%로 스루풋이 간만에 더 높은 그런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입니다. 총포괄 손익까지 표현해 봤습니다. 매출 원가가 24.9% 증가했는데 매출원가 증가 요인은 스루풋 회계는 미리 핵심적인 것은 매출 재료비가 상승했을 거라고 일단 핵심 요인을 추론을 해낼 수 있죠. 원가 회계 영업이익은 10.9%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상품의 비중이 낮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가지를 합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355억 원으로 연초보다 98억 5,5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전년도에는 387억 원이 크게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재고는 3,082억 원인데 이 왜 뭐가 크게 증가했느냐 그러면은 기타라는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1,447억 원. 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작성한 것을 읽어보면서 말씀드리죠.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변동 기준을 WCAI로 요구로 하면 감소가 됐으니까 매출원가가 상승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재고 기준으로 하면 재고 증가로 매출원가는 하락하겠습니다. 이 1,307억 원, 8억 원, 이 증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원가는 상승했다. 그래서 기타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 159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전년도보다도 뭐 거의 더블 비슷하게 변동액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기타 매입액이란 게 있어요. 이것이 또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4.6% 증가했고 ABC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2,992억 원으로서 39.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9%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01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757억 원을 뺀 1,256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0%, 재료 비율은 70%, 재료 비율이 2.8%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룹풋은 재고를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죠. WCA 재고자산 명세표에 의한 거로는 98억 5,5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599억 원으로 표기가 되죠. 그 차이가 1,697억 원이나 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체 재고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BWCI의 증감, 여기에는 아까 이 기타 1,407억 원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빼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여전히 291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60억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단계 PQ 총 제조 비용 차이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BWCA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이 동일한 금액으로 또 차이가 나겠습니다. 요거만큼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려고 그래도 왜 오픈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하는데 그래서 이 전체 재고가 맞느냐 이것은 참고적으로 2024년도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현금이 357억 원이 나갔으니까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증가액은 동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올해 것도 맞겠지 하지만은 저는 아닙니다. 2024년간 전체 재고 증감이 비교 검증이 됐다고 2025년 분기가 맞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 저는 회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29억 8,200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재고 감소액 WCAI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을 검증해 낼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1,087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9.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721명으로 13명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8,42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10.6%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운반비가 10.4% 증가했고요. 수도 광열비가 12.8% 증가했습니다. 지급수수료 8.2%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정금융 체불을 인적자산 가치로 의미를 부여해 보면은 848억 원으로서 7.8%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이 3.1회전으로 상승했고요. 스루픈율은 거꾸로 약 4%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4회전, 3분기니까 0.75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 자기 능력을 그만큼 현재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5.7회전으로 수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는 5.1회전이었는데 1.8회전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9개월 동안에 납품업체한테 돈을 두 번뿐이 안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좀 문제로 또 보여집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은 5.7%로 1.6% 상승했습니다. T 회전율은 0.6으로 6.7% 상승했습니다. 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가? 어디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 요게 궁금해지죠? 이것은 그 역방향인 경우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을 만든 논리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고 슬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회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닐세 이 사람아. 그럼 뭘로 반증을 하시겠소? 묻는다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목이 가라앉네요.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것을 입증을 해줘야 반증이 되시겠습니다라고 제가 요구를 하면은 또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어야 된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국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원재료하고 자재가 있는데 산순 평균으로는 5.1% 상승했지만은 가중 평균을 하면은 2.9% 상승한 것으로 58%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전문 의약품과 헬스 앤 비는 뭔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컨디션 헛개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음료인데 가중 평균으로 0.1% 상승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문제가 있는 게 보험 약가 기준이다. 그 자기네들이 납품하는 단가를 얘기해 줘야지 보험 약가 기준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 2차 추론은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했고 그 다음에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안 맞아 떨어집니다. 판매 가격도 상승했죠. 안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고 반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원재료 가격이 2.9% 올랐고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0.1%뿐이 상승을 안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그래도 50%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평가 지표인데 이 회사가 또 3분기에는 현금 흐름 주속 내용을 얘기를 안 해서 그 비현금 조정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퉁쳐가지고 영업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액이라고 돼 있는 거를 할 수 없이 적용을 해 줬어요.
그래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또 EMS도 마찬가지고요. 최종 181억 원 번 거로는 계산이 되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수치의 신뢰도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비유동 자산에 대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72억 원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입 채무로 돈을 늦게 준 건지 그렇게 생각도 들어가고요. 기타 재고를 구매하려고 한 건데 기타 재고 돈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도대체 기타가 뭔지 재고 자산에 영 모르겠어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그 영업 창출 현금하고는 무관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치입니다. 채권자가 746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줬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7.3%로 증가했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99억 1,500만 원인데 자본 변동포 제가 일부러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익 배당률 딴 건 없을 것 같아요. AB를 더한 FCFF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646억 9,400만 원이 현금 흐름이 나갔습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편한 스루풋 회계로 기준한다면은 예측은 딴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1 더하기 25%. 왜냐? 4, 4분기 남았으니까 25% 남았다고 봐서 1 더하기 35%, 3분기까지 실적액에서, 그 다음에 목표 이익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더한 금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9,641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을 하나의 뭐 납품 단가로 비교한다면은 어, 구매자 측에서 줬소, 당신네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믿고 96만 4천 원에 구매를 하겠다 하면은 회사는 92,108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익을 더 내본다고 한다면은 어, 재고 회전율이 4.2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4.4회전까지 5.3% 노력을 한다면은 뉴스에 나온 대로 1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경비가 2.7% 맥시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운영 경비율은 매출 증가율 그 5.3%에서 그 운영 경비율 52%를 곱한 수치입니다. 운영 경비가 5,153억 원으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0만 9,732원,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한 1,097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은 스루풋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가 회계는 어떻게 하느냐? 제조 비용부터 차근차근 다 해봐야 됩니다. 생산 재료비 1 더하기 25%, 가공비도 1 더하기 25%. 다만 재고가 그 6.8% 줄어든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더 줄여봐라. 요거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적용합니다. 계획 세울 때는 제가 회사가 전체를 기준한다고 해서 제가 전체를 적용을 안 해줍니다. 어, 그러면은 이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은 7,309억 원인데 재고가 줄므로 인해 가지고 매출 원가는 7,444억 원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에 또 비유를 해 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좀 부풀리는 게 심리죠. 좀 많이 남기 위해서. 그러면은 118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그 총 제조 비용에 의해 가지고 매출액 예상액은 1조 1775억 원인데, 이 금액은 매출원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가져오고 목표 영업이익 가져와서 요거를 역으로 더해 가지고 올라가면은 이 금액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118만 원에 냈다. 그러면 아까 스루프 쪽에서는 무슨 얘기요? 96만 4천 원이 적정한 것 같은데, 이 구매 담당이 스루프 관점으로 구매를 한다고 인식을 한다면은 깎기 위해서 이 금액으로 강요를 한다 그러면은 회사는 12만 5천 원이나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그 안 내기 위해서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5.3%도 매출을 한다 그러면 재고는 또 줄어들 거고요. 어, 이 생산은 더 안 한다고 봤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긴 주는데 1115억 원으로 영업적자가 여전히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저는 예상이 적자 예상인데, 분명히 결산을 하면은 흑자 결산이 하도록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시죠. 재고를 또 증가를 시킬 겁니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 예언이 맞을지 두고 보기로 하죠. 그래서 예측은 스루퍼 관점에서는 이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들어오면은 10억 97억 원이 영업이익인데, 원가 회계 상으로는 노력을 해봐도 2천 아니 1115억 원 적자로 됩니다. 갭이 무려 2212억 원인데, 그렇게 흑자 결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원가 회계를 이렇게 안 나오고, 뭐냐,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든지 기타란 재고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가 뭔지 이것을 추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재고를 못 건드리니까 기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 외상 매입은 해놨는데 왜 매입 대금 지급 속도가 느려졌냐면은, 실제 그게 가공의 매입액이라 그래도 돈을 중고로 외상 매입을 지금 해놨으니까 아직 돈을 못 줬겠죠. 그러니까는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팍 늦어진 게, 그러니까 이 재고 자산을 분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죠. 주가는 45,650원으로 PBR이 거의 뭐 1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 홀마가 43.01%고, 한국 홀마가 여기가 무슨 경영권 때문에 또 형제간에 그 경영권 싸움이 있다고 그러죠. 외국인이 9.15%인데 골드만삭스가 눈에 띕니다. 이상 어,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스루폿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